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에 은퇴할 것이다. 경제적 오천을 만들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유한양 헬스터는 2023년 12월까지 약 50만 불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자산 50만 불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 은퇴해서 파이어족으로 살고자 합니다. 방법은 지금의 변동성 높은 포트로 50만 불, 물론 뭐 크게 높은 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공격적인 포트입니다. ETF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포트다. 왜냐하면 자산의 대부분이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50만 불을 가지고 딱 달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올 웨더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50만 불이 약 한 원래 이제 100년을 통틀으면 약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공황 시기를 지나면 조금 살짝 높아져요. 예, 대공황 시기 때는 좀 특수한 경우라 40년 평균은 한 8%좀 더 나온다. 그런데 환율을 고려하면 약 10% 정도가 수익이 나옵니다. 매년 말이죠. 물론 손해보는 해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쓸 겁니다. 연봉 5천이면 욕심 없이 살 수가 있고 가끔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한번 볼 텐데요. 9월 달에 큰 조정이 왔죠. 약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거의 12% 가까이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요 정도 떨어지면 개별 주식은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애들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신기하시죠? 이런 조정이 작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9월에 나스닥 조정은 시작이 사실 내부자 거래로부터 왔거든요. 테슬라 2대 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면서 사실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테슬라 자체가 이 9월 달에 S&P 500에 들지 못하면서 트리거가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2대 주주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내다 팔았어요. 팀 쿡도 팔았고요. 애플 CEO죠. 아마존 CEO 베이저스도 팔았습니다. 근데 기간도 이 올라버린 9월 달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기간도 이익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 애들을 팔아서 뭐 떨어진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요. 채권을 샀을 수도 있고 금에 옮겼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애들의 수익을 확정 지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조정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측이 사실 불가능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다 맞췄으면 다 부자 됐겠죠. 그런데 이 하락을 예측하기 위해 그러니까 확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다 뭐 맞진 않죠. 그리고 1월 조정이 왔냐 싶었는데 왔다가 살짝 반등해버리고 이번에 이제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나스닥 지수가. 요거 이제 게임스탑발 공매도 관련 어떤 트리거인데 오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식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숏 스퀴즈가 발생해서 천정부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손해보는 애들은 사실 헤지펀드였는데 극단적인 주식 매수 제한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죠. 게임스탑 사태는 사실 이번 주 저번 주에 이제 진정이 거의 되었고 이번 주 이제 올라가면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게 더 이상 하락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1월 달의 조정은 사실 올려다가 말았죠. 근데 조정이 이게 1월 조정이 안 온 이유가 사실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빅테크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9월 이후에 폭락을 하고 한 4달 빌빌 되거든요. 거기서 크게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조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오히려 뭐 연초 대비 20% 정도 올랐는데 이 빅테크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 조정이 없어서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3월 코로나 폭락 이후에 꾸준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 시드를 100으로 보면 70%는 주식을 갖고 있고 30%는 TIP로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뭐 100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전체 시드를 다 주식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9월 같이 한 15% 가까이 떨어지는 조정에도 끄떡없다. 멘탈이. 그러면 사실 해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다 100%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셔도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멘탈이 콩알만 해가지고 안전한 걸 좀 좋아하죠. 그리고 저의 시드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 TIP 말고 BIL이라는 티커를 가진 요런 애들도 괜찮아요. 이것도 거의 현금성 자산이고 1년 내 변동이 없는 애입니다. T빌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TIP 어제 저번 거래일 때 0.02% 하락을 했죠. 저는 아예 이 물가 연동체를 사서 보유 중입니다. 물가 연동체는 뭐냐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이자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얘들은 2달에 한 번씩 배당을 해요. 2달에 한 번씩. 배당 수익률은 지금 뭐 1% 내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회를 해볼까요? TIP 이자 수익률이 1.7% 정도 줍니다. 1.7%. 그래서 1.7%를 6번에 나누어서 준다. 근데 이거 수시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간 날은 12월 달에 해가지고 한 번 더 줄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다. 자, 현재는 저도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이게 7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저금리에 많은 유동성,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녹아내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저금리에는 주식 가격이 등락을 하면서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경제는 순환하죠. 경제는 순환해요. 주식도 순환을 합니다. 주식 가격도. 주식이란 자산도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순환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식 가격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 성향이 무조건 맞진 않지만 강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주식과 같이 동일하게 아니라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제 상승장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죠. 한번 뒤어보면 결국은 자산 배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확률이 높죠. 확률을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100명이 주식 투자를 하면 95%가 망한다고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주식의 그 메커니즘 자체를 이게 돌고 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이 하락했었을 때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했었을 때 팔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투자한 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이 진짜 주식 투자 자금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양 행스터는 B2를 하고 있죠. B2. 아이러니하지만 저도 95%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식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패드에서 돈 이렇게 빼내 마내 이런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는 조정 없이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있으면서 우상향할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조정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조정의 깊이나 폭은 몰라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은 자산을 배분하고 분산하는 거예요. 자산 운용사들. 미래에셋, 삼성, 코덱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셋의 한 자산의 한 1, 2% 정도가 선물 투자를 하고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그 작은 자산에서 극대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가다를 뛰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자산은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테슬라만 많이 올랐냐? 다른 애들도 많이 올라온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SE, ETSY 같은 애들은 테슬라와 같이 거의 비슷한 상승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상승. 1000% 이상 3년간. 근데 요새 테슬라가 살짝 무뎌졌고 SE가 살짝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SE는 제가 포트에 4% 정도 담고 있죠. 자, 아무튼 뭐 테슬라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GM이 또 전기자동차에 사활을 걸었죠. 미국 정부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고용을 많이 차지하는 곳 손을 사실 들어줍니다. 근데 다만 선도기업이라는 효과, 데이터를 그동안 저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1위의 아상은 넘기가 힘들 것이다. 테슬라. 근데 애플도 전기차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소식이 살짝 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애플은 우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전기차 하면 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GM, 애플 또 누가 전기 자동차 합니까? 하는 애들 또 있잖아요. 도요타도 하고 있죠. 글로벌 주식 애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도기업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 개별 주식으로는 무서우니까 잘 못 가져가고 아크 인베스트에 그냥 그 캐시 누님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CD의 3%. 그래서 미국 그 미래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고 개별 주식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건 TLT 미국 장기 채권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게 TLT 장기 채권 ETF예요. 벌써 TLT 가격이 이렇게나 빠졌습니다. 전고점 대비했었을 때 거의 14% 가까이 빠졌는데 위기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채권 가격들이 빠지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그럼 가격이 빠지면 이자 수익률.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쿠폰이 있거든요. 그냥 이자예요, 이자. 2.14% 정도 준다. 아까 TIP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1.7%였죠. TIP를 사면 1.7%를 준다. TLT를 지금 이 가격, 지금 한 148불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 사면 2.4%, 2.14%를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1년에. 좋죠? 근데 채권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요거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요. 장기 채권도 우상향을 하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근데 왜 이걸 유심히 보고 있냐? 저는 이 채권을 가져가야 돼요.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떨어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요거를 조금씩 매수를 할 것이다. 사실 자산 배분형 ETF를 살 수도 있고 TLT를 개별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LT 가격이 한 140불 정도 오면 140불대 초반 정도 오면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뭐 매수하면 매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 따라해서 뭐 수익 뭐 크게 보지는 못하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는 아무튼 뭐 이렇게 투자합니다. 10년 후에도 사실 건들지 않을 자금이가 그럼 그거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유명한 개별 주식. 그렇지 않은 자금 최대한 변동성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변동성이 없는 투자는 ETF죠. 그리고 가치주 이런 애들. 제가 가치주 담는 게 이제 월마트를 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가치주에 해당하는 건데 흐름을 보면 가치주예요. 근데
성도 언제든 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꾸준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재미없습니다. 진짜 놈들 막 2, 30% 올라가는데 기껏해야 2, 3% 오르고 그래요. 최근에 조금 힘 좀 내줘 가지고 제가 좀 뽀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없는 투자를 지향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매력이 있어지면, 채권 가격이 싸지면 주식의 비율을 줄이고 채권의 비율을 높일 겁니다. 일치하는 투자를 하면 시장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 해주는 ETF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지,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 주식에 뭐 또 짜릿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막 이런 애들 막 지금 수익률 장난 아니니까 아마존 뭐 이런 애들, SC 뭐 이런 애들이 촥촥촥 올라가주면 아드레날린 팍팍팍 때려주죠. 예,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정상적 생활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뭐 TIP 30%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하락 때마다 사실 5% 하락 시 추가 매수를 잡았었는데 조정은 자주 오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3%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5%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뭐 예측이 틀릴 확률도 있고 뭐 틀리면 이제 존버하면 되니까요. 뭐 제가 망하는 회사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수가 한 15% 정도 조정이 최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봤자 15% 정도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정고점이 지금 30만 5,321불인데요. 여기서 이제 3% 하락. 그러니까 제 전체 시드가 어제 영상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가 계속 나와 있는 그 영상이지 않습니까? 노가리 좀 깠는데 추가 3% 정도 하락이 되면 그 시드가 29만 6,161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진 5%를 매수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3%가 하락하면 28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5%또 매수하고 비율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계산기 불나겠죠. 3% 27만 불 때 오면은 또 27만 불 초반대 오면 또 3% 하락되는 시점이고 요거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이렇게 AI처럼 요 가격대 오면 매수 26만 불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MTS 삭제하고 존버 끝. 방송도 없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음악 들으면서 지내는 거죠. 그때 뭐 초짜님 방송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다시 뚫을 때 다시 화려하게 컴백한다. 근데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유한양 행스타였습니다. 오늘 말이 많았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